그죠? 인서울과 가천대를 향해서 이 열의가 불타는 모습으로 우리 설명회를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씩 우리 한번 봐보자. 일단 첫 번째는 인서울 가천대 전략. 오늘 예비 고1하고 예비 고2들이 듣고 있는데요. 일단 인서울이나 가천대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제안을 할 거고, 그다음 공부법도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 예비 고1들은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요 입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입시는 이렇게 생겼어. 자, 제일 먼저 일단 수시 쪽이 있고, 그다음 정시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게 6대 4 정도 되는 입시를 치르게 될 거야. 그래서 정시 비율이 꽤 늘어났지,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수시 쪽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요 세 가지랑 그다음 플러스 요 한 가지를 갖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를 아는 게 먼저 첫 번째야. 자, 보면은 교과랑 종합 정시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놨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따가 자료들을 다 줄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되고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 자, 교과 전형이 있고, 그다음 종합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이 있고, 정시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수시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고요. 정시가 아니라 수능 시험. 요 하나는 이제 정시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고, 이게 6대 4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입시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아요. 요 두 개랑 요 두 개로. 자, 교과랑 종합은 학생부에 들어가는 거고, 논술하고 수능은 수능 시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논술도 수능 시험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 교과 전형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신 점수로 가는 거야. 뭐 정확히 쓰면요, 점수라기보다는 내신 등급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내신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내신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뭔지를 알면 되지. 이름 그대로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논술 시험과 수능 시험인데 논술은 잘들 알다시피 이제 논술을 보는 거예요, 그냥. 쭉 서술형으로 쓰는 거고 수능 시험은 수능 시험이지. 자, 그러면은 일단 학생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학생부로 많이들 가고 싶어 하니까 학생부는 크게 비율을 보면 선생님이 인서울과 가천대 얘기를 하자 그랬어. 전국 말고. 자, 일단 전국적으로 먼저 볼게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교과가 40% 정도 돼. 뽑는 인원이. 그다음 종합이 20% 정도 되죠. 그리고 논술은 전국에서 보면 아주 미비해요. 별로 없지. 그다음에 수능이 나머지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대로 가면 뭐 40%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인서울 쪽을 보게 되면 인서울 쪽을 보면 좀 이상한 상황이 생겨. 이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게 한 40% 정도 되죠. 그리고 인서울만 보게 되면 논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5% 정도 돼. 그리고 얘가 좀 더 올라가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데이터는 이쪽 데이터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이 이제 일단 첫 번째 교과 전형부터 보면은 별로 안 뽑죠. 많이는 안 뽑아. 하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한 전형이에요. 성남 본시가지 쪽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졸업생 중에 이걸로 연세대를 간 친구가 있죠. 똑같은 등급으로 종합 전형으로는 못 갔을 거야. 자,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자, 교과 전형은 일단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너네도 알다시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성남 본시가지랑 분당이랑 강남에 일반고가 있다고 볼게. 그리고 자사고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개를 비교해 볼게. 그랬을 때 교과 전형은 만약에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있다. 2등급. 그러면은 요 넷이 대학을 다 똑같은 데를 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점수로 가는 거니까. 그럼 성남, 분당, 강남, 자사고 중에 내신 따기가 가장 좋은 동네는 당연히 성남 본시가지가 되겠죠. 내신 시험 좀 쉬운 편이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야.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자사고만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에서 많이 안 뽑는 거죠.
이게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에다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해 놨는데 여기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도 결국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합전형을 보면요. 종합전형은 어쨌든 성남, 분당, 강남은 일반고들이야. 그래서 조금씩은 강남 쪽이 이렇게 더 잘 가요. 근데 자사고가 월등하게 잘 가. 자, 종합전형은 뭐냐면은 내신 점수랑 그다음에 내신에 보면 세특사항이 있거든요. 세부 특기사항. 그게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거지. 교과 선생님들이. 아, 이 친구는 국어를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걸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창체 활동. 그래서 동아리나 이런 활동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활동. 그래서 뭐 반장이나 부반장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요. 면접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2등급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3등급으로 가볼게. 빨간색이 3등급이야. 3등급의 경우는요. 성남, 분당, 강남 자사고가 있으면 자사고는 월등하게 좋은 대학을 가요. 근데 여기는 비슷해.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2등급, 어쨌든 2등급까지가 인서울의 기준이라고 보면요. 성남, 분당, 강남이 강남 쪽이 학군이 더 좋고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주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고인 거야. 그래서 일반고의 테두리에서는 전교에서 한 2, 30명 정도만 인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2등급이면 예를 들어 성남의 2등급 선생님 이제 제자들 보면 성남의 한 2.3등급 정도 되면요. 2.3.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2.3은 고려대나 연세대도 돼요. 좋지. 그런데 성남에 있는 2.3등급은 조금 광운대라든가 국민대, 중앙대 잘 가면 동국대 약간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이 주로 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좀 불리해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전형이야. 그렇지만 이게 일단 많이 뽑기도 하고 장점이 있어요. 많이 뽑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건국대를 예로 들어볼게. 건국대. 건국대를 교과 전형으로 가려 그러면요. 거의 1.9 이렇게 나와야 돼.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진짜 잘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정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종합 전형으로 얘기하면 한 2.5선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 조금 더 점수가 낮아. 대신에 다른 걸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전형이 종합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학생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크게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대학을 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약간 얘는 좀 유리한 것 같아. 교과 전형. 이건 유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점수가 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좀 2점대 중반 등급이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 전교에서 한 20등 정도 한 거지. 그래도 서울권 상위 대학은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밑으로 내려가서 논술 수능 쪽을 보면요. 논술 수능 쪽 간단하죠. 논술 수능은 지역이 아무 상관이 없지. 자사고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 자사고는 여기 월등히 뛰어나다 그랬는데 자사고는 5등급이어도 경희대에 돼요. 이게 종합전형이지. 근데 정시나 수능은 아니 논술이나 수능은 시험은 점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평가받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약간 정량 평가라 그래요. 점수를 본다. 그다음 얘는 정성 평가라 그래. 성질을 본다. 그래서 정성 평가에서 약간 불리하다. 이 정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신에만 목매지 말고요. 5대 5라고 보면 되겠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적어놨죠. 학생부 교과는 이런 게 중요하다. 자, 그럼 학생부 교과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볼게. 자, 요 예비고일들, 우리 예비고이들 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까요? 자, 뭐냐면, 탐구는 사회나 과학을 얘기하는 거야. 1학년은 사회과학이 다 있고요. 2학년은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
그랬을 때 등급, 내신 등급을 갖다가 영어 수학 학원은 대부분 다니잖아. 이렇게 받았어. 좀 잘했지, 이 친구는. 근데 얘를 좀 이렇게 받았다고 칠게. 2학년이 되면 탐구 과목이 3개가 되고요. 1학년 땐 2개야. 자,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얘를 좀 못했고요. 얘를 잘했다고 칠게. 자,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누가 대학을 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잘 갈 수 있냐? 그럼 당연히 다들 예상하겠지만 B가 더 잘 갈 수 있어요. 내신 성적의 평균을 보는 거고 수학 국어보다는 영어 수학보다는 국어, 과학, 사회 쪽이 과목 수도 더 많아. 물론 단위 수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 영수는 기본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도 많이 필요해. 그래서 니네가 이걸 갖다가 계속 학원 다니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과목들은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과목들이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2들, 예비 고2들 영수에 비해서 다른 과목이 안 좋은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교 가기 힘들어지는 거야. 영수는 좀 못해도 다른 과목들 점수가 좋으면 대학 가기 굉장히 쉬워져요. 좀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수는 내가 못해. 4등급이야. 최대한 하느라 했는데 4등급이야. 근데 얘가 2야 막 이렇게. 가천대도 되겠어.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음번 내신을 치를 때, 그 다음 예비9일들 이번에 처음 내신을 치를 때 다른 타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공부법은 이따 알려줄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내신, 이게 교과 전형인데 종합에서는 어떻게 되냐? 종합. 똑같은 A, B 학생이라고 칠게요. 자, 종합 전형에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과 계열의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렇게. 자, 컴퓨터공학과를 가는데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선생님 다 대답을 듣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수학하고 과학이 중요할 거야. 그지? 보통 원서를 수시 원서를 6개를 넣잖아요. 수시 원서가 6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 수시 원서 6개를 넣으면은 그 주요 대학들 경쟁률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보통 15대 1이 돼요. 15명 중에 한 명 뽑는다는 거야. 그럼 15명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15명. 이 중에 한 명이 뽑힐 텐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뭘까? 종합전형에서.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점수로 뽑는 게 아니니까. 점수는 비슷비슷할 거야. 뭐 택도 없는 거 쓴 애는 떨어질 거고 이미 한 2.5등급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는 2.3이고 얘는 2.4고 그래요. 비슷비슷해요. 이 중에 한 명이 뽑힐 거야.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거는 선택 과목과 면접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2.5를 받았더라도 컴퓨터공학과에 갈 건데 수학, 과학을 잘한 애랑 국어, 영어를 잘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가 봐도 수학, 과학을 잘한 애가 뽑혀요. 근데 수학, 과학이 비슷비슷하게 한 애가 그래서 추려봤더니 5명 나왔어. 그럼 이 5명 중에 한 명을 뽑아내는 게 또 면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선택 과목과 면접. 교과는 평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선택할 학생들은 굳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 그럼 종합 전형에서는 이 둘 중에 누가 유리하냐? 당연히 얘가 유리해요. 과목 수가 많잖아. 그치? 수학이 이렇게 한 등급 차이가 나고 탐구 쪽이 한 등급 차이가 나더라도 탐구 쪽이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눈에 띄죠. 그래서 요 다른 과목들을 좀 잘해야 된다.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정시는 간단해. 그냥 수능 시험 보고 점수 높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니네가 기억해야 될 퍼센트가 있어요. 이거 4%가 인류대고요. 11%가 인서울, 23% 이게 3등급이죠. 이게 경기도권, 수도권, 40%가 이제 지방권이라고 보면 되겠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1, 2, 3, 4, 5등급의 의미를 알아야 돼. 1등급이 4%까지고요. 2등급이 11, 3등급이 23, 4등급이 40, 5등급이 60까지야. 근데 잘 보면은 요 세 개가 요 3% 떼버리면 요 세 개가 20%죠. 근데 여기는 이거 한 개가 20%야. 여기도 이거 한 개가 20%지. 왜 여기도 4, 5, 6으로 나누지 그랬어? 그지? 여기는 7, 8, 9로 나누고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이 20% 안쪽에 있는 대학들이 인서울, 흔히 말하는 그 대학들인 거야. 인서울과 가천대를 포함한. 그래서 되게 경쟁이 치열하죠. 조밀조밀하고. 그래서 인류대랑 그거보다 조금 낮은 데랑 그거보다 낮은 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니네가 기억할 건 이거야. 아, 그래. 3등급 안에는 들어가야겠구나.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3등급 안에 있으면요.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쓸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능이나 정시 쪽에서, 논술 쪽에서도 3등급 안쪽에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3등급에서 딱 떨어지고 멀어지는 순간부터는 그냥 지방대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고요. 자,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 자, 현재 지금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이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현재 예비 고1이 2025학년도거든.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아직 못 구했어. 그런데 어쨌든 2024학년도를 보면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수험생이. 근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똑같을 거 아니야, 정원이. 그래서 예전에는 2019학년도에는 13.7%만 인서울을 할 수가 있었어. 주요 10개 대학은 6.1%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뒤로 가면서 거의 20%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게 10%에 가까워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2등급도 주요 10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3등급도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지.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여기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다 재주가 좋은 학생들은 열심히 하세요, 모든 과목을. 근데 내가 수학 쪽이나 영어 쪽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어떻게든 4등급은 찍어 놓고 나머지를 잘해야 돼. 그게 전략이 될 수 있지. 왜냐면 이거 1등급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참고했으면 좋겠어. 자, 그다음에 말했듯이 여기서부터 6대 4, 그죠? 6대 4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거. 또 하나 바뀌는 거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2024학년도 지금 예비 고2부터 자소서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게 예비 고2야. 지금 듣고 있는 학생 중에 예비 고2부터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전형에서 수상경력, 진로희망,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소논문, 독서활동 전부 다 미반영.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하나도 필요 없다. 자, 그러면은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제 막 동아리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 이런 건 쓸데없는 거야. 대학교 입시에는. 알겠죠? 힘을 거기다 쏟으면 안 되는 거야. 힘을 쏟아야 될 곳은 여기죠. 이거 세 개만 들어가니까. 자소서도 안 들어가요. 청체는 동아리를 비롯한 어떤 활동들, 그냥 교내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행종은 뭐 반장, 부반장 했느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얘도 안 중요해. 이게 핵심이 아니야. 이게 50% 이상 반영이 된다. 세 특사항은 세부 특기 사항인데요. 세부 특기 사항은 뭐냐면 국어 선생님이 국어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생한테 이 학생 국어 참 잘하고요. 국어 시간에 이런 발표도 했었고 이런 활동도 했었어요. 그리고 국어를 참 관심 있어하고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써줬는데 내신을 보니까 1등급을 받은 거야. 와, 그러면 국어 잘하네라고 바로 검증이 되지. 그래서 얘는 내신과 수업과 관련된 활동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될 거예요. 더불어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거는 선택 과목과
면접.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면 안 되는 거야. 인서울에 있는 건국대에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 있는데 미적을 안 하는 거야. 미적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종합전형에선 불리해요. 그렇지만 교과전형에선 안 불리해. 어차피 평균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한 고3 올라갈 때 선택 과목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고2까지는 약간 뻔한데. 자, 그래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한 이해를 좀 한 것 같아요. 자, 증거자료. 2022학년도면 요번 고3이거든요. 니네도 아니지. 너네는 2024학년도가 예비 고2고 2025학년도가 예비 고1이니까 아직 멀었어요. 근데 현재도 서울의 16개 대학은 수능, 교과, 종합, 논술, 실기는 빼버려. 이렇게 놓고 보면 단일 전형으로 제일 높은 게 이거지. 두 번째가 얘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대학을 좀 갈 때 한 가지 방법만 자꾸만 애들이 내신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성남에 있는 데서 인서울 하기 어려워요. 근데 너네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미 좀 지나갔지.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선생님 때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줄 거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 자, 실제 성적들이 어떻게 돼야 가천대를 갈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가천대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게 인서울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가천대가 인서울의 기준이라고 보면 돼. 요 점수보다 높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자, 일단 교과 전형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내신 성적의 평균으로 가는 거야? 점수로 가는 거야? 자, 학생부 등급의 70%라는 얘기가 있고 90%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90% 학생들의 어떤 평균치를 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한의예과 2.2, 2.6 나와 있는데 굉장히 낮죠.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여기는 수능 최저 등급이 거의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수능 위주의 어떤 교과 전형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가천대는 2점대 중반, 초반 이런 쪽이야. 쭉 보세요. 3등급에서 갈 수 있는 거는 많이는 없죠. 학생부 교과는. 그죠? 2점대죠, 전부 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높으면 인서울의 대학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경쟁률 한번 보세요. 경쟁률. 경쟁률 보면은 교과 전형들 대부분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한 15대 1 정도 되지. 어떤 많은 데는 27, 30대 1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경쟁률은 크게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성적으로 가는 거니까. 성적으로. 성적이 높으면 돼요. 추가 합격도 굉장히 많죠. 180명 뽑는데 42명이 추가 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많이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지. 6개 원서 중에. 그래서 안전빵으로 써놓은 애들이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교과 전형이고 니네가 눈여겨볼 숙제는 한 2점대 얼마 얼마 이런 정도가 가천대의 교과 전형이구나. 자, 그럼 종합 전형은 어떻게 되냐? 네, 종합 전형이잖아요. 종합 전형 선생님 점수가 좀 더 낮다 그랬죠? 자, 종합 전형도 경쟁률 자체는 비슷하죠. 그죠? 15대 1 정도 대충. 종합 전형의 점수를 봐보세요. 좀 다르죠? 3점대 한 중반, 4점대도 눈에 보이고 막 여기 좀 비인기 학과긴 한데 그죠? 그래서 3점대 한 초중반 정도면은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볼 만해요. 근데 종합전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성평가고요. 우리 성남 쪽이 좀 불리해요. 그래서 선생님 일선에서 본 느낌으로는 여기 요 뭐냐 요 70% 등급이 3.7이면 우리는 한 3.4나 3.5 정도 받아야 그래야 좀 들어갈 수 있어. 조금 더 높아야 돼 이거보다는. 그리고 선택 과목을 잘해야 돼.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자, 그럼 예비 고2들은 내년도에 이제 수원, 수투 배울 거고, 과학을 선택해 놨을 거 아니야? 이과생들은, 문과생들은 사회를 선택해 놨을 거고요. 그걸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 예비 고1들은 선택 과목이 없어요.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를 보게 되지. 그거 다 잘해야지. 수학, 영어 빼고 다른 것도. 이런 거죠.
자, 근데 한 3.4등급 정도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 학교에서 한 30명 안에는 들어가요.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요새. 30명보다는 조금 더 되겠구나. 한 40명? 그죠? 이렇게 되면 20%잖아, 이게. 그지?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종합전형. 자, 정시 한번 볼게요. 가천대 정시보다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으면 인서울이 되는 거야. 자, 정시 쪽의 경쟁률을 보면은 조금 낮죠. 확실히 좀 낮지, 그지? 왜냐면 원서가 3개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가천대는 인기 학교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자, 의예과 뭐 98.6%, 1.4% 정도 해야 되지. 굉장히 높죠. 그 외의 학과들, 물리치료도 좀 높지. 그 외의 학과들은 한 이 정도 선. 그래서 가천대는 85% 정도의 대학이에요. 85%. 가천대는 100분위를 반영하거든. 100분위라는 게 뭐냐면 전국에서 퍼센트로 따졌을 때의 점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85점 대학이라는 거지. 그럼 85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85점이 되느냐? 가천대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해. 두 과목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퍼센트 비율이 있긴 하지만 과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러프하게만 보면요. 국어를 한 2등급 받았다 치게. 영어도 2등급. 뭐 탐구도 2등급 받았다 치게. 자, 2등급이 4에서 11%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100분위 점수로 쪄서 한 중간쯤 잡고 한 8% 정도 했다고 치면 100분위 92점이야. 근데 영어는 달라.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줘요. 1등급 98점, 2등급 95점, 3등급 92점, 4등급 80점. 4등급만 안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4등급 받아도 사실 뭐 괜찮아. 어쨌든 3등급이면 70점밖에 안 되잖아. 3등급 받았다 치자. 자, 70점밖에 안 돼. 92점이야, 그래도. 다른 거보다 훨씬 좋죠. 그죠? 그럼 수학을 몇 등급 받으면 되냐? 이런 상황에서. 수학을 만약에 4등급 받았다 치면 4등급이 23에서 40%예요. 중간 정도 잡아서 30% 했다고 치고 100분이 70점 받았다고 칠게. 자, 4개 평균 낼 거예요. 다 더하면 184에다가 씨 어렵네. 자, 수학을 할 거야. 184에다가 70이니까 254, 92. 그럼 346. 그죠? 346을 4로 나눌 거야. 러프하게. 그럼 48에 32, 26. 그럼 46에 24. 됐죠? 86점. 이러면 가는 거야. 근데 뭐 이게 조금 더 떨어져서 3등급, 3등급이면 얘가 3도 올라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대략 3등급 정도면 3등급 정도의 앞쪽에 있으면 가요. 그래서 가천된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영어가 생각보다 1, 2, 3등급에 퍼센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점수를 100분위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그거보다 조금 못해도 3등급 선이어도 되는 거지. 자, 요거보다 높으면 인서울이 되는 거야. 자, 가천대에는 약수령 논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논술 말고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뭐냐면 논술 시험은 보통 한 페이지가 답안지예요. 다 써야 돼. 근데 약수령 논술은 학교 서술형 시험처럼 두세 줄 쓰는 거야. 1번, 2번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적성평가였던 게 약수령 논술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되게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 4개 대학. 그리고 국어 수학만 봐. 그리고 얘는 수능 쪽이야. 그죠? 국어랑 수학만 보고 인문계는 9, 6, 자연계는 6, 9 이런 식으로 봐요. 자, 그런데 이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또 과목이 수학은 수원하고 수투만 봐. 수원하고 수투 예비 고2들 이제 배우는 과정이죠. 굉장히 중요해. 조금 이따 정시종 얘기도 하면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국어랑 수학만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얘네를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약수령 논술로 얼마나 뽑느냐. 가천대는 약수령 논술로 정말 많이 뽑아요. 자, 여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죠. 학생부 교과랑 종합의 일반고의 어떤 특별한 경우를 보면은 지역균형 이런 건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없어. 일반 전형만 봐야 되지. 뭐 지역균형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죠? 그러면 얘네들만 보게 되면은 2배도 넘지. 약수정 논술이. 900명 뽑는 거니까. 그죠? 그럼 가천대는 사실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죠. 수시에서 2,500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1,200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위주가 1,600명, 수능 위주가 2,100명이에요. 수능 위주는 논술을 여기다 포함시킨 거야. 수시 중에서 논술로 갖다 붙인 거지. 근데 여기 1,600명도 아까쯤에 말했던 농어촌, 무슨 뭐 기회균등 이런 거 다 빼버리잖아? 그럼 1,0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비율로 뽑고 있죠, 가천대가.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잘 하는데, 얘들아. 학생부를 갖다 3등급에 맞게끔 관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수학이랑 영어가 잘 안 되면 다른 과목들을 열심히 해서 관리를 해줘.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논술이나 수능 쪽을 준비해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미 예비 고2들은 1학년 성적 망친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일찌감치 내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신 챙겨가면서 일찌감치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수능이나 논술로 가는 전형이 되게 많다 그랬어, 선생님이. 학생부는 어쨌든 내신 시험이니까요. 내신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공부법에서 설명을 하고 이 수능의 얘기를 좀 해보면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어. 자, 수능이 뭐가 바뀌었냐? 이게 바뀌었죠. 선택 과목이 생긴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국어가요. 선택 과목 없었어요. 그냥 봤어. 근데 요번 고3부터는 이걸 공통 과목이라고 부르고 얘를 선택 과목이라고 불러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너네도 그렇게 해야 돼. 문항수는 이렇게 돼요. 수학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선택 과목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문과는 요거, 이과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가 17개고요. 뭐 이렇게 되고 탐구는 2과목 선택하게 되고 과목당 20문제 30분씩 이렇게 되지. 그런데 자연계열에서 수학을 꼭 자연계 수학을 해와야 된다. 탐구도 꼭 과학을 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어. 이런 학교들이지. 이 학교들 보면은 꽤 괜찮은 학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이과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여기 적힌 거 외에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대학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알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도 수능 선택 과목도 나중에는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자, 수능의 변화를 보면은 인서울 당국대, 지방 공립대는 이걸 다 반영해요. 탐구 2과목까지 포함해서. 근데 가천대는 탐구를 하나만 반영한다 그랬고 아까 백분위 85점 대학이라 그랬지. 그다음 수도권은 3과목만 있으면 돼. 국영수탐 중에 3개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천대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 을지대나 뭐 어디 가고 싶다. 을지대는 2과목 전형도 있어요. 물론 점수가 높아지겠지. 근데 내가 이 중에 수학을 잘 못해. 예를 들어 그럼 수학 포기해도 돼. 영어를 잘 못하면 영어를 포기해도 돼. 알겠죠? 근데 이 중에 점수 따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탐구예요. 탐구 되게 간단하거든. 생각보다 한 과목밖에 안 되고. 탐구 하나 껴놓고 그다음에 국어도 사실 한국말이라 공부하면 좀 몰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 둘 중에 자신 있는 거 선택해서 만약에 333 받잖아?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 수석으로 들어가요. 가천대 빼고. 만약에 이걸 444 받잖아? 4등급은 갭이 워낙에 커서요. 4등급은 23%에서 40% 사이잖아. 그래서 이 앞에랑 이 뒤에가 대학이 완전히 다르거든. 뭐 한 중간쯤 여기쯤 있다 그러면은 한 30% 선에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웬만한 데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점수는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거야. 서울대는 국어, 수학, 영어는 감점제고, 탐구.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100%를 준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수학이죠.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탐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동국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여긴 영어를 20%를 20%를 주는 거지. 감점 가산제가 아니고.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뭐 처음부터 나는 여길 갈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수학과 탐구가 중요해. 이런 게 아니고 점수가 나온 다음에 유리한 대학을 쓰면 돼요. 일단 점수를 내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가천대야. 자, 가천대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여기는 지금 일반 전형 1번이고요. 일반 전형 1번에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중에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를 반영해 주겠다. 예를 들어 국어를 더 잘했으면 얘가 35%, 얘가 25%. 그다음 영어 들어가고요. 탐구 들어가지. 한 과목.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과목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한의학과랑 의학과 두 과목을 보게 되고요. 여기는 일반 전형 2번인데 일반 전형 2번은 네 과목을 조금 다른 식으로 평가를 해. 제일 잘한 거부터 4대 3대 2대 1로. 그지? 그리고 수학 기하나 미적분 이쪽은 우수한 순으로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사실 일반 전형 2번은 이과생한테 유리한 전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 너무 자세한 거는 안 할게. 자, 수원대. 수원대 같은 경우는 국어랑 국어 끼고 30%, 그 다음에 수영 탐 중에 35, 25, 15%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겠다. 일반 전형 2번은 네 과목 중에 세 과목만 반영을 하겠다. 수도권은 세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데인데요. 이거 한번 봐야 돼. 예전에는 문과랑 이과를 따로 했는데 지금은 다 같이 등급을 내죠. 그죠? 국어는 선택 과목이 다르잖아. 수학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조정 점수라는 게 등장을 해. 예를 들어서 국어 언매를 선택한 애랑 화작을 선택한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언매는 80점을 받았고요. 화작은 84점을 받았어. 근데 조정 점수를 적용을 했더니 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언매가 고득점한테는 유리하죠. 그렇지만 고득점이 아니면 자기 거 하는 게 나아.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미적이 있고요. 확통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84점, 얘가 90점이야. 근데 조정 점수를 적용하고 나면은 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난이도를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표준 점수랑 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대학에서 써요. 원점수는 안 써. 원점수라는 건 점수 나온 거 얘기하는 거야. 너네도 학교 성적표 받아보면 원점수는 안 쓰잖아. 등급을 쓰는 거지. 자, 백분위 아까 설명했어요. 퍼센트라고. 표준 점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200점 만점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100분위는 100%잖아. 그러면은 93%인 학생하고 94%인 학생은 1% 차이만 나는 거잖아. 근데 얘는 200점으로 환산해 놨고요. 표준 점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 어떤 것까지 볼 수 있냐면 얘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둘 다 80점인데 얘는 어려운 문제를 더 맞췄어. 얘는 좀 실수를 한 거야, 쉬운 거를. 그럼 얘가 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와요. 난이도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표준 점수로 좀 더 까탈스럽게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너네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뭔지 아는 거 정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트렌드 보고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자, 이번에 확통하고 확통이 분리했다 그래요. 자, 확통이 어떻게 분리했냐면 예전에는 4%까지 문과의 4%까지가 1등급이었어. 근데 이번 연도에는 전체 1등급 중에 확통을 선택한 애가 9%밖에 안 됐어요. 그거를 환산해 보면은 1% 정도만 1등급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엔 4%가 받던 1등급이 1%가 된 거지. 그러니까 문과 쪽이 좀 불리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니네 때 정도 되면 조율이 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수능 최저 등급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왜냐하면 최저 등급 굉장히 높게 요구하거든. 생각보다. 인류대에서. 1등급 받아와라. 이런데 문과 애들 수학 다 2등급인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정시를 하려면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되나요?
문과생이 미적이나 기하를 할 수가 없죠. 학교 내신에서 솔직히 현장에서 자퇴하는 거 아니면. 그리고 미적이나 기하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 공통 과목. 자, A랑 B 학생이 있어. 자, 수학을 봤어. 수 1, 2가 공통 과목이고요. 그다음 미적분이 선택 과목이야. 확통기야.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근데 얘는 75, 그다음에 65, 10 이렇게 해서 80, 75점을 받았고요. 얘는 60점에 15점에서 75점을 받았어. 둘 다 75점이죠, 어쨌든. 근데 나중에 이 조정 점수를 적용하게 되면요. 얘가 더 점수가 높게 나와. 공통 과목을 잘한 게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거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공통 과목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줘요. 여기에 74%를 주고 여기 76%를 주고 이게 24%밖에 안 주거든. 그래가지고 이번 수능의 핵심은 너네한테 있는 수능의 핵심은 공통 과목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예비 고2들은 이 수원투를 이제 배울 텐데 이 수원투를 정말 고2 때 많이 해놓으면 입시가 너무 편해져. 자, 고2 때 많이 해보면 내신도 좋아지겠죠. 거기다 선생님 아까 컨설팅 해준 것처럼 타 과목들 챙기면 국어 탐구. 그러면 내신이 굉장히 좋아지겠지, 상황이. 거기에다 수원투를 해놓으면 약수령 논술에도 좋죠. 약수령 논술 수원투밖에 안 봐. 거기에다가 수능 시험에서도 이게 가중치가 더 많이 붙지. 그래서 고2가 입시의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 예비 고1들은 한번 들어보라는 거고 예비 고2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이렇게 설렁설렁 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혼신의 힘을 다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그리고 입시가 쉬워질 거야. 자, 왜 공통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적어놨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고2 때가 중요합니다. 그죠? 선택 과목의 유불리, 뭐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점수를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입시에서 가천대를 갈 수 있는 인서울과 가천대를 가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요. 종합 전형도 있고 그거에 따른 전략들을 얘기했고 수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얘기했고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도 얘기했죠. 잘 새겨 듣고 요 얘기는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우리 예비고일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선생님 자료 다 줄 거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내신이 어떤가, 뭐 학생 수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별로 다 분석 요약을 해놨지. 여기 뭐 어떤 학교인지 이렇게. 그죠? 현장의 감각을 살려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놨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선택 과목을 보려 그러는 거야. 자,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 상하 공통 과목이고요. 요거 한 권씩 배우지. 1학기 거, 2학기 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야. 수학은 한 과목 배우는 거야. 그다음 통합사회 통합과 그러니까 여기 2개 배우죠. 탐구. 그래서 3개를 배우지.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때는 요 공통 과목이야. 그럼 수 1, 2 배우죠. 이과생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이것도 하나야. 선택 과목 기하 있지. 그다음에 과학 3개 배우지. 그럼 여기는 5가 되죠. 여긴 3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확통 미적분 중에 하나 확통이 공통 과목이야. 성일고. 그다음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죠. 이과생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기도 5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풍생고나 효성고는 이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 고2 때. 그래서 고3으로 갈수록 선택 과목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지죠. 할 게 많지. 좀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걸 얘기하면요. 과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서는 타 과목을 챙길 수 있으면 오히려 유리해. 수학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과목 수가 많아지니까 공부 부담이 많아지죠. 그럼 공부 부담이 많아지면은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많이 하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뒤로 갈수록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는 또 하나. 이거는 공통 과목이죠. 이것도 성일고에선 공통 과목이야.
그러면 얘네는 200명, 전교생이 200명이라 그러면 200명 중에 등수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과학이나 기하, 미적분, 과학 이런 것들은 선택 과목이거든. 그럼 선택한 애들끼리 등급을 내는 거야. 재수 없어서 미적분을 갖다가 학교에서 70명이 선택했다고 볼게. 자, 원래는 아까 200명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200명 중에 2등급을 하려면 10%잖아요. 11%. 그럼 전교 22등이었어. 내가 2등급이야. 잘했죠? 예, 2등급 문 닫고 들어간 거지. 어쨌든 22등이었어. 그래서 2등급을 받았지. 근데 3학년 가면 여기 앞에 있는 21명이 대부분 다 이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난 또 22등이야. 걔네도 뭐 공부 안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럼 70명 중에 22등이 돼버리잖아요. 70분의 22 곱하기 100을 하잖아? 그러면 30%가 넘어가죠. 30 몇 퍼센트 나오면 4등급이야.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 내가 그래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고1, 고2에서 내신이 여기까지 해서 잘했어. 한 2.7 정도 돼. 조금만 더 올리면요. 조금만 더 올리면 인서울도 가능해요. 조금만 더 올리면. 고3만 남겨놨어. 그래서 애가 열심히 하겠대. 열심히 하겠지, 고3 때. 근데 열심히 안 할 거라고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야. 고3 때의 과목들은 대부분 다 선택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장 경험상 내가 열심히 해도 딴 애들도 열심히 하고요. 등급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2학년 2학기보다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 근데 약간 좀 낙관적으로 본 거지. 그래서 선생님 저 고3 때 2등급 해서 2.5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나도 그러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야. 그래서 방어적으로 전략을 따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 4등급 돼, 4등급. 공부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걸 알고 고3 때 정말 미친 듯이 하든가 겨울방학부터. 그래서 2등급을 맞춰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3점대 등급이 돼버리고요. 3점 초반대. 이러면 학교 가기 할 맛 안 나지. 그지? 이것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인서울을. 그래가지고 다시 정시 준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전략을 다각도로 수능 공부를 해라. 어차피 최저 등급 맞춰야 돼. 난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대학 못 가는 애들도 되게 많이 봤어. 이번에 약수령 논술도 최저 등급 3등급이거든요. 한 과목이. 그래서 수능 공부를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고3 때 갑자기, 나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면 좀 늦잖아. 그럼 대학교 가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고1 때부터 이렇게 쭉 하세요. 이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선택 과목은 등급 획득이 좀 어렵다. 그다음 고3으로 갈수록 선택 과목이 많아지고 어려워진다. 내신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라 전략과 공부량, 공부 습관의 진화가 필요하다. 그죠? 선생님이 매 학기마다 해줄 거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지금은 거의 인트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예비 고2들은 수원 수투가 중요하다는 얘기 한 거야. 그다음 선택 과목들 잘하라는 얘기랑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자, 요 얘기를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좀만 힘내세요. 파이팅. 좀만 힘내고. 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현장에서. 시험 기간만 반짝하는가? 당연히 결과 안 나오겠지. 그럼 좌절하게 되죠. 근데 좌절만 하면 좋은데 이 전 과정에 대한 실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 이게 다음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또 하기가 싫어. 또 시험 때만 해. 이거 5바퀴만 돌면 졸업이야. 그죠? 5번의 내신을 치르니까. 수학 얘기를 하면 개념에 유형, 좀 이렇게 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암기를 한 거야. 또 저번에 하던 대로 좀 요번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10만 원 또 못했지. 공부량이 적으니까 결과 안 좋겠죠. 그럼 다음번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5바퀴 돌면 수능이에요. 그래서 이거야.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지.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늦은 시간에 부른 거야. 자, 잘 봐봐요. 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니네가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열정적으로 나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내신으로 하면 좋죠. 내신 잘 받고 있으면 계속 챙기세요.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교 갈 수 있게끔 해. 내신 좀 안 나왔어. 좀 좌절하지 말고 수능도 있고 논술도 있잖아. 선생님 많이 뽑는다 그랬잖아. 그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여간 열정을 갖다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고등학생들 토요일 날 막 3시에 일어났다. 4시에 일어났다. 12시에 일어났다. 이 정신 나간 거야. 학교 갈 때 8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토요일도 8시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가, 스터디 카페나 공부하다가 학원 갔다가 공부하다가 학원 갔다가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잘 없어. 기억합시다. 성남 여기 지금 고등학교 일반고의 80%는 지방을 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끼지 마. 그래서 내 친구는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친구랑 손 잡고요. 우리 하이탑에 있는 친구들끼리 손 잡고 야, 토요일 날 우리 8시, 9시에 만나자. 선생님 이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시를 준비하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9시에 딱 어딘가를 가서 그다음 공부하고 저녁에 한 11시 들어가서 좀 쉬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어디 가고 일요일 날은 좀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니까 7시쯤 와서 저녁 먹고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성실해야 돼요.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걸 참아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게 되겠죠. 목표를 향한 열정을 불태워라. 인내하고 양을 늘려라. 학습 계획표로 성실히 루틴을 지켜라.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이 당연한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 자, 평소에는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기간엔 내신 공부를 하면 돼. 그리고 수능 공부를 어떤 걸 주력해야 되냐? 고1 때 수학이나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고1 때는 국어랑 영어는 할 수가 있어. 국어랑 영어는 범위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국어랑 영어 공부를 하세요. 고1 때.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한 3등급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복회 선생님이 3등급 정도까지 끌어올렸어. 그럼 아직 2년이 남아 있잖아. 충분히 1등급을 할 수 있어요. 3등급이래 봐야 70점밖에 안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수학을 하는데 아까 고2 때 수원수투 선생님 중요하다 그랬죠. 수학을 수능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야. 내신 공부를 하는데 내신 공부를 약간 좀 깊이까지 해. 반드시 심화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좀 깊이 하라는 거야. 자기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수원수투를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량을 늘려서 그리고 탐구 과목도 고2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두 과목을 선정하는 게 좋아요. 아, 나 수능 때 이거 볼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두 과목 선정.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떤 공부를 해 놓는 거지. 이거는 수능 공부야. 선생님 여기 지금 파랗게 표시하는 건 수능 공부하라는 거야. 평소에. 그리고 고3 때는 어떤 킬러 위주의 수능 공부를 해야 되지.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미 여기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때라도 하세요. 이때라도. 국어, 영어는 원래 매일 하는 거야. 자, 국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 과학사회 공부법. 선생님 수능 시험에서 0.8% 했어요. 99.2%지? 선생님 의대 갔잖아? 그지? 나 진짜 수능 진짜 잘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 말을 믿고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선생님 공부했을 때 이렇게 했어. 자, 평소에 수능 공부하라 그랬잖아. 자, 수능에는 문학, 비문학 이렇게. 그다음에 화작이나 언매가 있죠. 근데 그거는 선택 과목 나중에 해도 돼. 그래서 여기가 기본이야.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 그랬지. 자, 문학을 격일에 두 지문. 여기 선생님이 니네가 이제 잘 하라고 잘 적어놨어요. 격일이라는 건 이틀에 한 번씩이지. 이틀에 한 번, 문학 한 번, 비문학 한 번 하라는 거야. 그래서 2개 지문씩 하세요. 2개 지문씩. 그럼 문학을 했어, 오늘. 문학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문제를 풀어. 시간 정하고. 문학 지문 2개 푸는데 20분 걸려야 돼요. 20분.
20분 딱 집중하면 푸는 거야. 그리고 틀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오답을 하세요. 처음엔 실력이 없으니까 많이 틀리겠지. 아, 이거 이래서 틀렸구나. 이런 거였구나. 생각하는 시간 꽤 걸릴 거예요. 뭐 30분 이상. 그리고 문학 작품은 해설을 해야 돼. 잠깐만, 수락해주고 이렇게 튕겼나 보네. 오케이. 자, 문학 작품은 해설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해설하는데 두 개 지문, 한 네 개 지문 정도 들어갈 거고요. 이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그래서 처음에 문학 공부할 때는 거의 한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자, 비문학은 뭐 작품 공부를 할 건 없지만 여기 똑같아요. 문제는 25분 걸려. 두 지문 푸는데. 그다음에 오답하는데 또 한 20분 걸리겠지.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중요한 게 반드시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과학 지문이면 그냥 답만 찾는 데 주력하지 말고 뭐 과학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인슈타인의 그 MC 저 아인슈타인의 뭐가 나왔다. 그럼 그게 뭔지가 좀 궁금하고 그걸 좀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 1.5시간 정도 걸려. 매일 1.5시간씩 하는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학교에서 했어. 학교에서 한 20분 정도, 10분, 10분 두 번 내면 되죠. 그리고 이런 거 학교에서 좀 많이 안 틀려서 좀 많이 안 틀릴 때 이것도 적어져.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이것도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해갖고 오면 좋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게 고1 이때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봐도 돼요. 2주에 한 번. 그래서 시간 맞춰서 풀어보고 왜 못 풀었을까? 왜 틀렸나? 그래서 고민을 하면은 아, 내가 이런 걸 좀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뭐 밑줄을 치면서 읽자든가 혹은 아, 밑줄을 치지 말고 읽자든가 물결 무늬를 하자든가 선생님 다 해본 것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해보고 다시 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보다 보면 자기만의 방식이 생겨. 그러면 1등급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놓은 문학 작품들 까먹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반복해서 복습하면 돼요. 주말 같을 때. 아, 이번 주에 한 거 복습해야지. 되게 알차겠지. 일주일이. 이렇게 하다가 내신 기간이 오면 내신 공부를 하는 거야. 자, 내신 공부를 1등급 받고 싶으면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자, 내신 국어. 내신 국어는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문학이면 문학, 그죠? 비문학이면 비문학, 국문법이면 국문학에 대한 어떤 암기를 해. 암기만 하고 들어가면 4등급을 면치 못해. 그리고 문제를 평가 문제집 정도를 풀지 보통. 여기까지 가도 잘하면 3등급 이렇게 되겠죠. 오답 정리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암기를 한 걸 문제를 풀다 보면요. 문제에서 그 내용을 더 잘 알게 돼서 개념이 잡히게 돼. 이 개념이 잡힌 걸 가지고 여기까지 1단계를 한 다음에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특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국어는 이런 거야, 얘들아. 학교 시험 보다 보면 국어는 논리력을 묻는 과목이고요. 이런 경험 다 해봤을 거야. 이거는 확실히 아니야. 근데 4, 5번 중에 하나인데 헷갈리는 거야. 아씨, 뭐지? 막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국어 능력인데 이게 수능 능력이에요. 논리력. 그래서 수능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잖아? 그럼 논리력도 생겨. 이것도 잘 풀게 돼. 그럼 점점 공부할 게 적어져요. 어쨌든 내신 기간에 이 정도에서 어떤 개념을 갖다 파악을 하면 반드시 고난도 문제로 이행을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복습을 해야 되겠지. 틀렸던 것들 다시 하고. 그럼 여기 적어놨자. 작품과 비문학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완료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완료가 된다. 문제를 적게 풀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신 기간에 국어 공부를 많이 하면 돼. 한 달 정도 준비하면 돼요. 한 달. 오케이. 자, 수학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은 개념이나 기본 연산을 할 수 있으면 5등급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유형 조금 풀 수 있으면 4등급. 그다음에 한 센의 비스텝 정도 풀 수 있다 그러면 3등급에 가까워지지. 그리고 어떤 센 비스텝에서도 상문제나 어떤 심화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2등급. 모의고사 킬러 심화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1등급이 되겠죠. 학교에 따라서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쉬운 학교들.
이 정도만 가지고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어. 그럼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좀 어려워. 성일고라든가 효성고는 좀 어렵죠. 그럼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우리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내신은 1등급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단계가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뻔한 얘기 같지만 잘 새겨 들어보면 이거야, 적용. 유형을 암기하면 안 돼요. 못 외워. 너무 많아. 그리고 외운다고 되지도 않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자, 너네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개인 PT는 아직 못 받아봤죠. 돈이 없어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이게 스쿼트 하는 거야,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들어봤죠, 스쿼트. 자,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스쿼트는 허벅지의 뒤쪽하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돼. 앞에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15번을 3세트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설명한 거야, 이거는. 근데 실제로 옆에서 트레이너가 보면서 아, 이거 잘못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세가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이런 게 훈련인 거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 그래서 각 반의 목표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챌린지 2반은 개념을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 근데 똑같이 시키더라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한단 말이야.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기 주도성의 차이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념을 유형을 외우지 말고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이걸 푼 거지? 라고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학이 점점 좋아질 거야. 그리고 또 요거 하나. 오늘 요거만 잘 듣고 가도 본점 뽑은 거야. 자, 수학을 화목토에 나오는 학생 얘기예요. 학원에 화목토에 온 거야. 자, 그럼 그날 숙제해야 되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 보통은. 니네 보통 이렇게 하지. 목요일 날 학원 오는 날이니까 이날 숙제하지. 토요일 날 오는 날 이날 숙제. 화요일 날 오는 날 이날 숙제.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안 보는 거야. 수학을. 숙제 3번. 3일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3등급 받기 어려워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하면 좋아. 자, 화목토에 배운 날 숙제를 해. 바로 집에 가서. 좀 늦게 끝나기도 하지만 힘들어도 해. 한 10시쯤 끝나고 집에 가면 한 2시간 하면 한단 말이야, 숙제를. 하세요. 했어. 한 2~3시간. 근데 다음날 선생님 수행평가도 있고 막 난리 났어요. 딴 것도 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빼. 그런 게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날이 오면요. 복습을 하세요, 복습. 주말에는 이런 것도 해봐. 그래서 복습도 여기 내 이상적으로 적어 놨는데 하루에 수학 공부는 매일같이 2~3시간. 매일같이. 이렇게만 하면요. 2등급 말고 3등급까지는 정말 금방 찍어. 금방. 2등급도 이 정도면 찍어, 내가 볼 때. 보통 선생님이 컨설팅 하잖아요. 요새 성적 향상 챌린지도 하고 하잖아. 그러면 보통 물어보면 이래요. 물어보면, 뭐 하루에 한두 시간, 1시간 하나? 평균 잡으면? 그럼 왜 여기 몰아서 하니까 여기서 몰아서 한 2~3시간 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 평균 잡으면 한 시간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은 좀 약간 괜히 힘만 빠지고 점수도 안 오를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얘기한 대로 매일같이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럼 선생님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가 24시간이야, 얘들아. 자투리 시간 잘 쓰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했었고. 알겠지? 수학은 가장 메인 시간에다 배치한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과학사회 공부법. 자, 국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느낌이야. 제일 처음에 암기를 해. 4등급 문제를 풀어요. 자, 요 2개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야 기어코 이제 좀 많이 복습하고 오답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 개념이 이런 거구나. 생명과학에서 유전 파트가 멘델의 법칙, 우열의 법칙 있잖아요. 우열의 법칙 되게 쉬워요. 우성이 발현된다 이건데 그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게 맨델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 더 많이. 그럼 1등급까지도 되면서 완벽해지는 거죠. 여기 적어놨죠. 탐구 과목은 좀 이래. 문제량이 곧 이해력이다. 자, 시기도 적어놨죠. 2학년 2학기 때 수능 준비를 시작하면 되고요. 고2 겨울방학 때 아하까지 하라고. 요 아하까지. 그다음 고3 때 문제를 많이 풀면 돼. 이러면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럼 제대로 되지. 뭐가? 탐구만 1등급 받아도 수도권은 무조건 가. 수능에서. 자, 선생님이 하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습 계획서. 자, 계획서에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지. 매일같이. 오늘 내가 암기장 볼 거고, 국어, 영어 할 거고, 수학 할 거야. 수학은 이런 걸 할 거야.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는 거야. 자투리 시간에 하면서. 집에 와서 이거 하고. 요거만 남은 거야. 이거까지 지우고 자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루틴이 공부에 집중이 될 거예요. 다들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싶은 건 맞잖아. 근데 이게 몸이 잘 안 따르는 거니까 그 몸을 통제해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서가. 그리고 암기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암기장을 고2, 3 시절에 7권을 썼어. 선생님이 정말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수능 시험 때 내가 모르는 이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어 단어도 한 개도 안 빼고 다 알았어. 이 7권에 있는 거를 무한대로 복습하면서 외웠어요. 여기 항상 1번에 적혀 있었어, 암기장. 그래서 암기장을 쓰면 좋은 게 외워야 될 게 막 여기저기 막 산만하게 퍼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들고 다니면 외울 건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보고 쉬는 시간에 보고. 그지? 자, 선생님 이상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지켜줄 수 있으면은 뭐 100% 지키면 당연히 이제 1등급 받을 거고 100%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으면 공부가 상당히 늘 거야.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라는 거지. 이런 걸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니네 차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요번 겨울방학을 맞이를 할 텐데요.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고 이 겨울방학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다 하려 그러면 힘드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고 한 개라도 핵심 목표를 정해서 교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생들은 2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네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써본다든가, 암기장을 써본다든가, 계획서를 써본다든가, 그 다음에 타이밍에 맞게 내가 국어 공부를 한다든가,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선생님 학원 안 다녀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공부법, 선생님의 비법을 공개한 거지, 너네한테. 그죠? 그러니까 잘 따르고, 그거 잘 보면서 한번 자기 나름의 작전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